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는데 서울은 화창하게 맑더라고요. 결코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느냐면은 1946년생이면은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거의 뭐 한 80세, 79세 정도 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12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2조 정도가 되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 출마하면서 신고 금액이죠. 45대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뭐 트럼프를 얘기하면은 뭐 찬반 양론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그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뭘 했느냐면은 1885년도에 이제 이 그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도 약간 게르만족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덩치가 크고 85년도에 그 당시에 이발사를 했는데 뉴욕으로 이민을 오면서 조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뭐 그 당시는 그랬겠죠, 그죠? 이제 좀 약간 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이제 사업을 성매매 사업도 하고 식당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트럼프의 아버지가 태어났는 거죠. 할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는 1930년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건축, 집을 짓는 일들을 했어요.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이 뭐 25채만 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 250채도 아니고 그 당시에 2,500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가정에서 트럼프가 태어나게 됐죠.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금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금수저보다도 더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트럼프 나이 한 12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트럼프는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아버지가 했던 그런 어떤 건축 사업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꿈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부동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 그와 관련돼 있는 학교를 가고 그의 나이 18살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 친구들은 뭐 게임을 하고 뭐 즐겁게 노는 동안에 트럼프는 뭘 했느냐면은 그 당시 그 미국사의 1970년도에 저당권 상실 건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지만 미국사의 그 당시 미국에서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매가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빨리 그거를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매를 내는데도 좀 더 싼 가격으로 내는 그런 내었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는 그것을 공부해서 그 나이에 그런 집을 그 한 마을을 다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뭐 임대업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29살에는 코모도 호텔이라고 뉴욕 가운데 있는 그 호텔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찌그러져 가는 호텔을 자기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또 멋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 또 트럼프 타워라는 202m가 넘으니까 거의 뭐 한 58층, 60층 되는 그런 멋진 그 호텔을 집을 지어서 그걸 또 판매를 할 때도 이미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해야 된다.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업 정책을 쓰면서 그 트럼프 타워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연예인들 뭐 축구 선수 호날두도 거기서 뭐 2번이나 그죠 기거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꿈꿨던 그죠 자기 꿈이 뭐였어요? 부동산 왕이었잖아, 그죠? 그 부동산 왕을 꿈꿨는데 다음 단계 또 뭐 카지노 사업, 그죠? 또 뭐 1990년대에는 쇼 미디어 사업, 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거든요. 그가 대선에 나올 때 그의 딸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색깔을 논하지 않고 돈 되는 거는 다 했다고 했는데 역시 그 꿈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비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 그죠? 결국 그 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왕에서 카지노로, 그죠? 미디어 사업에서 대통령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과정을 오는 동안에 실패가 없었을까요? 5번의 파산을 맞으면서도 다시 우뚝 쓰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수감되느냐, 얼마 전에 머그샷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자금이 뭐 단 몇 시간 만에 100억이 모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가 노리는 위기는 곧 기회다. 그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꿈이 그죠? 나는 주식에서 잃었던 원전만 다 찾으면은 나는 주식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반드시 뭐 목표를 30억을 한다든지 뭐 300억을 한다든지 이런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또 과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꿈보다도 그 미래의 비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30억이 되었을 때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비전 속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식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강의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뭘 보시느냐면은 물론 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수하고는 정말 참 무관하게 시장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은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그 종목만 집중해야 되고 그 비싼 고가의 종목만 움직이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 금액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정말 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은 생계형 주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재테크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그죠? 그 투자라는 것이 좀 약간 장기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패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8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2020년대 앞으로 뭐 2030년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또 안 변하겠습니까?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정작 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오염수라든지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뭐 AI 관련한 종목들. 그럼 우리가 초창기에 연초에 AI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습니까? 코난 테크놀로지였지만은 이번에는 뭐였나요? 마음 AI가 대장을 하는 것, 그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똑같은 섹터지만은 종목군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고 지금 시장을 접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접목시키면은 주식시장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금요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움직인다. 저는 삼성전자가 6%, 7% 움직이는 그런 단기적인 긴 짱대 양봉을 뿜어내는 그런 시장은 제가 20년 동안 느껴봤지만 그런 시장은 없었어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도 그죠? 누군가의 그 눈에 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어떤 세력들의 그런 어떤 포지션에 맞다면은 그 종목이 얼마가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의 가장 대명사가 에코프로 아닙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가고 120만 원까지 가도 그 종목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고작 7만 원짜리 종목이 물론 이건 액분했기 때문에 지금 이 7만 원에 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는 이런 모습은 7만 원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기는 뭐 그냥 손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를 한 종목에 1조가 넘는 뭐 어제도 대략 보면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터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로봇 AI 그죠? 이렇게 움직여도 로봇이 꼭 뭡니까? 저가 종목의 어떤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그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어제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수들이 그들이 적합하게 만질 수 있는 종목을 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였는데 물론 이 현대의 그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이미 얘기가 됐었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지금 당장이 아닌 12월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라닉스가 그죠? 그냥 가볍게 거래량도 실지 않으면서 그날 하루 거래량이 40만 주에서 아침에 뭐 분봉상으로 한 4, 5분 만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그 다음 날 거래가 트면서 이런 종목들을 움직여줬지만은 지금 시장에서의 이제 이 만들어지는 테마 군단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그룹을 형성할 때, 그죠? 그날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라이콤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그죠? 뭐 쭉쭉쭉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조금 이렇게 챙겨놨고 그 전주의 초전도체 신소재 관련한 종목들 뭐 맥신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금방 안 죽듯이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새롭게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은 자율주행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금방 식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따로 놨고 체크하면서 앞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그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 시장 테마가 있는 시장을 한 바퀴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투자 금액이 좀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도 쏟고 저기도 쏟고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는 사이클을 잘 타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이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제 유튜브를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델리 TV에서 하는 그 유튜브 내용은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마치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 제 개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자율주행이라도 이번에는 라닉스가 움직이고 똑같은 로봇이라도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핵심 포인트를 제 유튜브에서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면은 전체 시장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지금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 군단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이구나. 특히나 생계형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제 유튜브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섹트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그 종목은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학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저 주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큼 그 하시다면 좀 주식을 하셨다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은 충분히 한 뭐 5분, 10분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순간적으로 시가와 저가를 고점가를 찍고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움직이는 종목은 딱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 기술적인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용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혼자서 만끽하려고 해도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 유튜브에 그 종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지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이거 미국 시장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민하게 움직이냐면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왜 물가 지수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조금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때 이거는 패권의 싸움이다. 그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요. 사실 뭐 지금 중국이 뭐 얼마입니까? 3경? 뭐 디폴트가 나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던데 사실 이 물가라는 것은 이 금리를 지금 우리가 금리 차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5%대인데 지금 우리는 3%입니다. 그러면 그 갭에 의해서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이유가 그 갭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 환율이 지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직접 뭐 자립해서 쌀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식량을 대체했지만 대부분의 쌀들이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을 하게 되면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파월이 뭐 어떤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표는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죠? 한 번씩 제가 이제 체크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선 라인까지 가면은 약간 단기 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막 한없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라인에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준을 보실 때 제가 항상 파동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네. 이렇게 왔으니까 좀 쉬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주식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할머니가 어때요? 머리에 물건을 이고 이렇게 가시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잠깐 쉬어서 주저앉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여기 올라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무겁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 가야 되는데 못 가. 이럴 때는 뭐냐면 그게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짝
앉았다 가잖아. 그죠? 그것처럼 주가도 어떻게 되냐면 살짝 조정을 보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뭐 주가가 빠지니까 또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 간다. 그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간간히 뭘 집어넣는다. 그에 맞는 그죠?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뭐 악재와 호재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뭐 또 항상 위기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맨날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그죠? 그런 위기가 왔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잘 선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그죠? 이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수와 관련돼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걔들이 에코프로잖아, 그죠?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와가지고 조금 숨이 차니까, 그죠? 약간 조정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지표하고 이 코스닥 시장의 요 지표하고 에코프로를 딱 두고 보세요. 지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일선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살짝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조정 라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은 그날 포지션 외인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는 요 부분이 살짝 깰라고 하다가도 하루 정도 더 연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인 포지션이 강하다든지 외부 악재가 이렇게 딱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탁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가 깨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그러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생계형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술적인 차트보다는 이 호가창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가창이라는 거는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호가창을 이렇게 읽구나. 그 호가창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가창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 호가창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사고자 하는 거하고 팔고자 하는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호가창에 딱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가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체결 강도란 말이에요. 이 체결 강도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그죠? 살려고 하는 체결량과 팔고자 하는 체결량의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체결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본다면은 매도 체결량 분의 매수 체결량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체결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매수 체결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다가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혀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HTS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체결 강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증권사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체결 강도 뭐 70, 100 얼마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체결 강도를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아까 곱하기 100을 했잖아. 그죠?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100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 체결 강도 이런 거 보시잖아요. 거기 볼 때 100이냐? 100이면 뭐다? 평균인 거예요. 평균이고 100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어떠냐면 체결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호가창을 살짝 볼 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체결 강도를 보면은 이거는 강도가 세구나. 그러면 100보다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결 강도가 약하구나. 제가 항상 이 체결 강도 그 호가창을 보면서 막 물량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죠?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체결 강도도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19%에서 20%까지 막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어요. 100이 넘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딱 꺾이면은 19%, 20%를 상승하고 있는데도 그 지지 라인에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체결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는 보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도 갑자기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결 강도에 대한 어떤 의미 수치를 너무 거기다가 부각시키지 말고 직접 내가 육안으로, 그죠? 그 호가창의 움직임을 무엇로 봐야 되느냐면은 2번과 3번의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번과 3번의 맥락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딱 보시면 물량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거나, 그죠?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들어오고 갑자기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와 순삭처럼 확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 보세요. 호가창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호가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항상 어느 증권사나 열호가로 되어 있습니다. 열호가로 되어 있죠. 6, 8, 그죠? 열호가로 되어 있죠. 딱 10개 아닙니까? 매수호가도 어떻게 돼 있어요? 10개죠. 2, 4, 6, 8,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요 매도호가 10개에 매수호가 요 10개에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아, 대표님 이거 어떤 거는 색깔이 빨간 거고 어떤 거는 파란 건데 왜 이렇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요 매수호가가 그죠? 기다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5,820원에 12,000주를 사고 싶어요. 12,313주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를 해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5,820원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 이렇게 5,830원, 막 40원 이렇게 위로 막 쳐줄 때, 위로 이렇게 막 쳐서 잡을 때는 여기에 색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 있는 물량이 5,380원에 15,000주 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팔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여기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뭐 5,820원이나 5,810원 이로 막 밑으로 이렇게 밀면서 던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색깔들이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호가창에서 물량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체결량에서 이 체결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빨간색은 위로 치고 잡는 거잖아, 그죠? 파란색은 뭐요? 밑으로 그냥 던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체결량의 색깔들이 막 빨갛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팍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호가창이 될 때는 그 부분에서 여기에 거래량, 그죠?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곧 뭡니까? 요 거래대거. 그죠? 요런 부분들하고 일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래량과 이런 거래대금이 증가할 때. 그죠? 그럼 당연히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정배열이 되면서 긴 짱대 양봉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거래원이라는 거예요. 거래원. 요 거래원에서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거래원에서 보통 여러분들 이 거래원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는 거는 그 미래셋 요 저기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령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정권사에 전화하시면은 그 안내원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한번 찾아서 그죠? 보는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호가창을 보는 거에서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은 거래원이라는 거예요. 거래원. 왜 거래원을 봐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생계형 주식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이 거래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는 호가창이냐? 지금 보면은 키움이나 미래나 그죠? 미래셋이나 이런 것 보면은 키움증권이나 미래셋 여기는 전부 다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증권사가 아닌 그죠? 뭐 JP나 이런 뭐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닌
이런 그 상단부에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거래원은 키움 아니면은 미래에셋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요는 어떤 종목들, 그날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저 정권 프로그램 보면은 키움이나 미래에셋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급이 붙어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이런 어떤 호가창의 흐름들이 막 이렇게 막 분출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날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흔히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금 물량들 있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면 6만 주 물량이고 뭐 3만 주 물량이고 이렇게 지금 매수 매도의 이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 물량의 개수는 마찬가지예요. 이 열호가에 대한 물량이란 말이에요. 열호가. 그럼 요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의 열호가에 대한 매수 물량이고 열호가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어떨 때는 물량이 막 그냥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뭐 험해수, 험해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호가창에서 험해수라는 거는 뭐냐면 가짜로, 그죠? 막 이 물량을 막 밑에다가 막 많이 대고, 그죠? 여기서 막 팔려고 위에다가 물량을 많이 대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험해수와 험해도의 그 의미는 그건 세력들 마음인데, 통상 험해수와 험해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좀 허가 뭐예요? 가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상대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험해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팔기 위해서 험해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때로는 그것이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딱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호가창을 보는 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금 보세요. 수익률이 뭐 기본 뭐 30%는 잘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뭐 바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고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매수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월화 저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렇게 준 종목은 전부 월화 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고점이 저렇게 빨리 나오느냐? 제가 그런 종목만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만. 지금 왜냐? 여러분들 갈 길이 바쁘잖아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매수 포인트가. 그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 수급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제시하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거, 이 지금 그 화장품, 이 화장품 관련한 애들은 월화 저점이 안 나왔잖아요. 월화 저점은 항상 제가 어디 잡으라고 했죠? 5일선 기준으로 잡아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나머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신소재 관련해서, 그죠? 종목들이었고, 지금 삼부토근하고 SY는 금요일 날 터졌죠. 결국 보세요. 이 지금 거의 30%짜리가 터졌단 말이에요. 가지고 얘도 한 뭐 15% 이상 터졌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 이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그죠? 100세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70이라는 나이가, 그죠?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트럼프도 지금 79, 뭐 80이고 바이든도 80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70대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열정이 없고, 그죠? 뭐든지 좀 이렇게 좀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을, 자식들이 뭐 어머니 이렇게 여행을 갑시다 이러면 뭐야, 뭐 내가 당장 뭐 내일 죽을 건데 무슨 여행을 가, 그죠? 또 80이 됐어요. 80이 돼서 또 뭐 어머님 이렇게 뭐 여행을 갑시다 이러면 뭐야, 내가 나이가 80인데 지금 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또 90이 됐어요. 90이 돼도 또 여행을,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렇게 해서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0년이 넘게 흘렸죠. 그래서 100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당장 내일 죽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은,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느 분야에서건
한 분야의 탑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전개에 어디 탑이 돼 있거나 또 뭡니까 그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주식 시장에서 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연령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쓸 수 있는 일은 좀 힘들지만은 내가 그래도 70이라고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80이라고 내일 당장 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00세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늦은 듯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EQ가 좀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이는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주식 이거 어려운 걸 이걸 어떻게 전혀 아닙니다. 이 수급 종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기술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분석 필요 없어요. 그냥 돈으로 그냥 뭐 밀리면 사고 예? 뭐 올라가면 팔고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다 수급이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리면 사.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단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순간이라는 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잘 트레이딩을 하시면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뭐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 그냥 뭐 이렇게 손 놓고 뭐 내일 죽을까 뭐 모레 죽을까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100세까지 그저 타업을 위해서 도전해보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TV로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죠? 이제 뭐 주식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주식하고는 지금은 판이하게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을 벌겠습니까? 그 노동 일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느끼고 제가 이 주식을 하게 되면 뭘 많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야, 이 신성델타 뭐야? 이 초전도체야. 그럼 초전도체가 뭐야? 초전도체는 이런 거야. 불과 같은 혁명을 말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할 수 있죠. 우리로 이거 뭐야? 양적 컴퓨터야.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야, 푸드나무를 왜 움직였어? 아, 그래. 일본의 오염수가 이러니까. 이런 대화의 거리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번 즉각 그죠? 이 주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수익률이 보세요. 월요일 바로 38% 나왔어요. 예. 졌죠. 밑에서 푹 빠진 거. 푹 빠져가지고 그죠? 지금 보면 신성델타 35%, 삼부토건 이거 뭡니까? 금요일 날 고점 나왔네요. 월화 저점 잡아서 거의 30%. 그죠? 푸드 16%. 뭐 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30% 먹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과 관련한 부분을 한번 잘 배워보시고 절대 어렵지 않다. 이 수급 종목은 뭘로 하느냐?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 수급 종목을 기술적인 거에 접목시켜가지고 보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수급 종목은 기술적인 것에 접목시키면 안 되느냐? 아까 방금 전에 호가창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험해도 했죠. 가짜로. 그럼 이 차트도 어떻게 하느냐? 가짜로 만든단 말이에요. 가짜로. 여러분들께서 딱 던지게끔. 지금 다 보세요. 이거 같은 애들, 삼부통 인 애들 보면 SY 보면 SY도 제가 뜨기 바로 전날 음봉 2개 때리면서 5일선을 딱 깼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교과서에서 5일선을 깨면 뭐죠? 매도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면서 17%, 18% 이렇게 땡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술적인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뭘로 한다?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아시겠죠? 밀린다, 더 산다. 어느 정도 팽단가 온다, 파동 나온다, 끊는다. 그러나 이거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투자면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보세요. 이거 폴더블 폰이 판매 신기록을 냈다. 그는 재료죠, 그죠? 그럼 반도체 뭐 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이 반도체는 제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좀 정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6월 6일자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곧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들이 흔치 않아요. 물론 뭐 이런 것도 흔치가 않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지금 뭐냐,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수그러 들면서 이제 반도체. 그러면 당장 내가 뭐 월요일부터 막 이 반도체를 막 뛰어들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요, 신호탄이죠. 이런 게 뭐냐면 세력선이란 말이에요. 세력. 상한가를 치지 않아도 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짱대 양봉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잡느냐. 그죠?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월화 저점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트레이딩은 월화 저점에서 올선이 깨지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제 유튜브에 목표가를 제시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머큐리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에 자기들 뭡니까? 제품이 들어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머큐리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수급 종목이잖아요. 수급 종목은 뭐냐? 이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 하냐, 뭐 하냐,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지금 얘가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 전 제품에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그죠? 이게 지금 5G 이런 관련한 종목이잖아, 머큐리가. 그러면 5G 관련한 종목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선택돼 있기 때문에 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어떤 패턴을 한번 보라 이거죠. 다 이게 좀 표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막 이래 펄펄펄펄 날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 201선을 뚫었다라는 거, 이 201선이 엄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201선을 뚫는다라는 거는 세력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의지냐? 한번 가보자. 이 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었다 깨라고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라인을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겠느냐. 월화, 그죠? 잘 잡아보라는 거죠. 지금 이 아까도 제가 호가창 말씀드린 이 라이트로는 광물이잖아요. 뭐 양수 결정을 해 돈은 얼마 안 돼요. 나 처음에 되게 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100, 전체적으로 보면 조단위였는데 지금 일단 뭐 한 100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얘를 잘 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이 눌림에서,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종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선도 안 깬 상태에서 이 눌림을 한번 보세요. 이 눌림이 굉장히 강하게, 그죠?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왜 습관이라는 카르마, 그죠? 카르마는 절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으면은 반복되게 일어나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습관적인 까르마가 뭐냐면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 인간에게, 사람도 그 습관을 못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반복된 습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또 샀어. 또 망했어. 그죠? 계속 하듯이 주식시장에도 딱 변하지 않는 요 형태가 있는데 요 형태가 뭐냐면은 이 눌림목의 이 형태가 뭐냐면은 박자가 세 박자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3, 5, 7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3, 5, 7이 뭐냐? 그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최초의 양의 수와 최초의 음의 수 1과 2가 합친 게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디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은 뭐든지 뭡니까? 그 수에 의해서 그 수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니까 야 우리 뭐 3세번 하자. 뭐 하자.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그냥 보편화된 틀이라고 보면 돼요. 공식이 아니고. 그러면 이 눌림이라는 거는 첫 번째 눌림에서 빨리 가면은 이거는 급등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더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세 박자에서는 얘는 갈자리에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게 시간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재료를 내면서 결국에 뭡니까? 월세를 안 깨고. 그러면 요렇게 인트론 바이오도 한번 보세요. 이거 올려놓고 이 눌림이 이 밑에를 내려오지 않고 이 상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항상 더 어떻게 되느냐면은 갭을 떠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의 까르마. 그죠? 그 김유신 장군도 보세요. 맨날 막 술 먹고 막 그죠? 1차 하고 2차 하고 이래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자기는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말이 또 뭐 자기가 졸고 있는데 그 2차로 갔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는 어떤 그 룰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똑같죠. 근데 얘 유로메카는 어떻죠? 뭘 깼지요? 요거를 깼지요. 그죠? 깼지만 요 5일선을 이제 봐야 되겠죠. 5일선을 갖다가 깨지 않고 5일선에서 요 라인에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얘도 어떤 패턴의 모습을 갖춰줄 수 있다. 그럼 유로메카는 뭐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로봇이죠. 그죠? 로봇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치고 요 눌림이 앞에 라이트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유로메카의 그 뭡니까? 습관적 까르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걔는 음봉이잖아. 5일선을 깼을 때. 얘는 뭐요? 5일선을 깼는데 뭡니까? 양봉이지요.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방향을 어디로 올리고 있죠? 윗방향을 정하고 있죠. 근데 이 박셀바이오는 그게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뭘 해줘야 되느냐면은 간암 관련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히린 같은 경우는 뭐죠?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얘는 200일선을 못 뚫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뚫고 나올 거냐 아니면 요 라인에서 움직일 거냐.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도 되지만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죠? 이 SY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듈러 관련한 그런 어떤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게 하나 움직이고 나면은 하나가 안 움직이고 있다가 또 그와 같은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는 또 뭡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대선 테마인데 지금 보면은 뭐 오파스넷, 뭐 오리콤, 그죠? 노을 요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오파스넷이 먼저 움직여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노을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럼 노을이 올라오다가 뭐 오리콤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노을과 오파스넷이 그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그죠?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 한없이 어렵다면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은 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